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인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 청입니다. 이제 참 팬데믹이 끝나서 저희들 너무나 모두 기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 팬데믹 때문에 이 교회와 정부와 또는 이 의료계에서 이 서로 갈등을 빚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 때 처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 기독교와 또 교회와 이 의료 시스템과 또 정부가 잘 협력해서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에비슨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에비슨 선교사는 카나다 분이세요.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토론토 의과대학에 그리고 요즘 말하면 질병 혹은 감염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던 분이신데, 이분이 언더우드 초대 우리 선교사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토론토에 와서 호소를 했어요. 자기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그만하지 말고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고 추수꾼을 모아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1830년도에 이미 복음서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북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 세례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추수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환 하나님이 부르는 추수꾼으로 오실 분 참여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젊고 전망이 있는 이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에비슨이 손을 들고 즉시 참여를 했던 것이 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당시로 예상치 않았던 콜레라라는 전염병을 전 국민이 이제 점점점 번져가는 거였죠.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콜레라에 대한 것 조금만 설명을 하시죠. 네. 예, 콜레라는 옛날엔 뭐 호열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 콜레라는 이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시는 물, 음식에 전염이 되어서 토하고 설사하고 탈수가 되어서 되게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죠. 우리가 가끔 우리 어릴 때도 한 번씩 유행을 했어요. 그러나 1800년대 같으면 상당히 아직 의학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도 이러한 한국에서 이 콜레라가 유행했던 것이 있는 것 봅니다. 지금 우리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게 데이터죠. 여론이고 데이터, 실험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콜레라는 물과 관계에 있다는 그 연구가 독일에서 이미 나왔어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이상하게 어떤 동네는 예상외로 환자가 적은 거예요. 어떤 동네는 환자가 너무 많고, 그것을 찾아내신 한 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수돗물의 질이 달랐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전염병이 적게 걸린다는 걸 알고, 또 깨끗한 물도 이제 끓여 먹을 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 에비슨 박사는 그 독일 그 의학자의 연구를 이미 알고 계시던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로는 사실 뭐 우물물 가까운 데 있는 그냥 물을 많이 아마 강물도 쓰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가운데서 전염이 많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요? 첫째는 에비슨 의사는 우리가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위시로 한 궁중 내의 질병 퇴치에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최근에 우리 미국 사정을 내한다면 그 파우치 박사와 같은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건 하나의 그 콜레라 방지, 예방, 치료에 관해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방곡곡에 공고문을 붙이게 했어요. 네. 근데 공고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 130년이 지나간 우리 오늘날에도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19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라 했던 게 그렇죠. 1895년도에 이미 에비스는 그걸 자기만 아니라 실험실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알도록 했고, 그리고 음식은 끓여서 먹으라고 했어요. 네, 심지어 그 방에 보면 찬물도 그냥 먹지 말고 찬물도 끓인 다음에 병에 넣었다가 소위 말하면 그 병균이 없어진 다음에 물을 사용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고, 그 방을 모든 말마다 다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것을 당시에 가장 적은 숫자지만은 에비슨 박사는 의사만 아니라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협조해서 많은 계몽을 했을 때 국민들이 다 믿고 받아들인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에비슨 박사가 강조한 것은 이것은 어떤 미신이나 귀신의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는 쥐 귀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니까 쥐가 못 들어오게 그 대문에다가 호랑이를 그리면 안 들어온다, 이런 미신적인 처방,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계몽을 했고, 그것이 믿음이 가져서 전염병 대응 역사상 제가 알건대는 7주 만에 완전히 퇴치가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팬데믹 같은 이런 무서운 전염병에 2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아마 1%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독교가 전 나라를 사실 구원하는 선교사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은 그렇게 또 하더라도 치료는 또 어떻게 강조했던가요? 에비슨 박사가 내놓은 걸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팬데믹 당했을 때 뭐예요? 거리두기, 격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 1895년에도 에비슨 박사의 지시는 뭐냐면 환자는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서 있더라도 다른 방을 쓰라는 거. 그래서 공기 전염과 물 전염을 막는 일을 이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하게 이 에비슨 박사가 고안해낸 것은 소금물을 주사기로 투입을 해서 환자들의 탈수를 막게 했다는 거. 그리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돌, 불을 떼게 해가지고 방 안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체온 유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그것에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직접 가정마다 하면서 실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빨리 전달이 됐고, 이것이 7주 만에 콜레라를 조선 땅에서 퇴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바이러스나 이런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또 앞에서는 우리가 다 모두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목사님들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목사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